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의 정세진 교수라고 합니다. 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닝 주제는 중앙아시아와 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비즈니스를 위한 대학 시절 준비 관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 지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으로 이제 접경 지역에 이제 중국이 있고, 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 밑에는 요새 이제 한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 밑으로 이제 파키스탄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 보고서는 이제 중아시아 이제 5개 이제 나라입니다. 중아시아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 6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과 문화적으로 유사한 알타이 문화권으로 좀 이해를 하자. 여기 이제 투르크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랄 알타이는 몽골 투르크계, 또 이제 그 만주 퉁구스족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문화적으로 좀 유사하다. 이제 스탄이란 의미는 땅이란 의미인데요. 그래서 스탄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입니다. 타지키스탄이 이제 유일한 페르시아 문화권 국가이고요. 그 외 4개 국가는 다 이제 투르크 민족, 투르크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아시아는 한국식 장자 문화, 그 권위주의적이다, 권위적이다. 또 어른 존경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적 긍정적이다. 한류가 굉장히 매우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한국 드라마라든지 K-팝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높고 특히 한류에 대해서 좋아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구분을 한다면 좀 넓은 의미, 광해의 의미로서 중앙아시아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5개 국가를 포함해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몽골, 심지어 이제 중국을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중앙아시아, 광이, 넓은 의미로 중앙아시아다. 협의의 의미, 좁은 의미로서는 과거 구소련에서 독립한 그 5개 국가, 특히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문화 정체성을 본다면,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권력권 문화다. 이 국가들을 하나의 어떤 지역군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 오랜 역사적 시기 동안 형성된 문화 양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실크로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 중국에서 시작 발원해가지고 그 타슈켄트, 우즈베키 타슈켄트를 통해서 이제 터키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중아시아는 굉장히 이제 서로 간 이제 소통, 이슬람이라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양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과 통합적 요소다.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규정을 많이 내려봤거든요. 그래서 공통의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종교, 전통, 관습, 가치, 생활 양식의 총합이다. 그래서 굉장히 관습적이고 가치적이고 생활 양식이 한꺼번에 모아져 있다.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 이제 실크로드, 카라반의 이 어떤 대상, 카라반 대상을 이 그림을 그린 것이죠. 이제 중아시아를 조금은 이제 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좀 많이 넣었는데요. 유목 문화, 보통 이제 중아시아 이제 정착 문화라 한다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이제 정착 문화라 하면 카자흐와 키르기스탄은 이렇게 유목 문화거든요. 이런 어떤 뭐 유르트처럼 어떤 이렇게 이동 천막, 카자흐 유목 문화 가정을 이렇게 사진으로. 그다음 이제 유르트, 몽골하고 몽골도 다 이렇게 비슷하죠.
이런 유르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즈베크 뭐 이렇게 차를 마시는 이제 어른들 사진이 좀 왔습니다. 일종의 중아시아 이런 좀 어른 존중의 문화, 권위주의적인 문화. 우즈베키스탄은 좀 이슬람이 전통이 좀 강한 곳이거든요. 카자흐스탄은 좀 유목 문화다 보니까 좀 자연 샤머니즘적인 이슬람이 많이 강한데 우즈베키스탄은 좀 정착 문화. 그래서 이 어른들은 다 이제 무슬림인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아무래도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제 여성들은 좀 러시아랑 이렇게 혼혈된 사람들도 있고 아름다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중아시아 역사를 간단하게 이제 본다면 기원 전부터 페르시아계가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투르크 민족이 이렇게 거주한 공간이죠. 14세기 몽골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지배를 했고요. 15세기 이때 몽골이 중앙아시아 지배를 이제 차가타이 칸국이 지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는 이 몽골의 그 문화, 몽골의 관습이 많이, 그래서 몽골이라 그런다면 정주 문화가 아니고 유목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의 어떤 특히 백한, 어떤 이 지도자 한 사람에게 이 그 어떤 충성을 바치는 어떤 이런 전통, 이게 지금 중앙아시아도 굉장히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세기 이후에 이제 몽골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우즈베크와 카자 민족이 이렇게 분화가 됐고요. 19세기 이제 제정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점령했고, 카자흐스탄은 18세기에 벌써 이제 러시아가 거지에 와서 이렇게 좀 영향력을 정치적 지배를 가졌죠. 1917년 이후에 소련의 볼셰비키가 중앙아시아를 점령하고 1924년부터 이제 중앙아시아는 이제 소련의 정식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1924년에 가장 먼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렇게 편입됐고요. 29년에 타지키스탄이 편입됐고 34년에 키르기스탄이 소연방의 구성공화국이 되었습니다. 15개 구성공화국.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는 5개의 새로운 독립국가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죠. 중아시아 정치 문화는 구소련 시기 정치 지도자들이 1991년 독립 이후에도 대통령, 정치 지도자로 계속 집권을 하게 됩니다. 권위주의 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뭐 경성 권위주의, 연성 권위주의는 좀 부드러운 권위주의고 경성 권위주의는 좀 강한 권위주의.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성 권위주의, 굉장히 강력한 권위주의. 카자흐스탄은 예전에 연성 권위주의였는데 뭐 나자르바예프가 대통령이 또 강하게 이렇게 통치를 하니까 또 경성 권위주의로 바뀌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키르기스탄은 이제 연성 권위주의. 그래서 민주주의 정책이 좀 어려웠죠. 지금도 좀 그렇고. 그러나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 선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권위주의 문화가 지속이 됐다. 소련식 집단주의 문화가 영향을 아무래도 이렇게 끼치게 되었죠. 중아시아 대통령 다 장기 집권을 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1990년 소연방 시기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2016년에 이제 사망했죠. 카자흐스탄은 이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아직 생존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까지 28년간 집권을 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나자르바예프가 거의 국부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타지키스탄은 이제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이라고 해서 1992년부터 현재 지금까지 작년에 이제 대선에 또 승리해서 앞으로 이제 6년 더 집권하게 되었죠.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제 니아조프 대통령이 이제 2006년에 사망했습니다만 15년 정도. 그다음 그 이후에는 이제 베르디 무아도프 대통령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이제 이슬람 까리모프 우즈베크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제가 2015년에 투르크메니스탄의 외교부 카라반 행사에 학술회의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비행기 안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잡지에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아도프 대통령 사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고요.
나잘바예프 대통령, 카자흐스탄. 중아시아 이슬람을 간단히 본다면 이제 생활 이슬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브리데이 이슬람, 일상의 이슬람이다. 종교 그 자체보다는 일종의 이제 문화로서의 어떤 의미가 좀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생활 이슬람 많이 이런 걸 좀 강조를 했는데요. 뭐 일상의 이슬람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중동 아랍의 어떤 그런 이슬람이랑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가 1991년 독립 이후에 좀 강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에서는 대통령 암살을 노린 폭탄 테러도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는 1991년 독립 이후 한때 정부의 골칫 덩어리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타지키스탄은 이제 내전에 반군이 IRPT라 그래서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이라 그래서 반군과 이제 이 반군 이슬람 부흥당과 민주주의 그룹 이 이제 반군이 이루어가지고 이제 정부에 대항을 했죠. 1997년까지 내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를 좀 강조를 했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중아시아 이슬람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섭외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이슬람 원리주의는 중앙아시아 그렇게 이제 강력한 이슬람 정체성은 아니다. 이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는 겨우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지하에서.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이슬람 단체, 원리주의 단체 활동 중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탈레반이 이제 집권하게 되니까, 이제 이곳에 이슬람 원리주의가 단체들이, 특히 이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이 거기서 또 세력을 확장해 갈까봐 지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굉장히 최근에 이 국경 안보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러시아와 군사훈련도 하면서 강력히 대처를 미리 하려고 그러죠.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건 때문에 지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샤베트 수도, 대통령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왜냐하면 지금 우상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북한식의 어떤 우상화 작업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일률적인 어떤 굉장히 깨끗합니다. 도시에 가보면. 자, 그럼 이제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를 보면 1991년 독립 이후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국가들과 다 수교를 했고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정상 간 국빈회담은 한국이나 따슈켄트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전에는 이제 수도가 현재는 아스타나, 누르술탄이라고 지금 이름이 개칭이 됐습니다만 이곳에서 정상 간 회담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거의 10번 가까워졌죠. 근데 한국 타지키스탄 정상회담은 한국에서 2번 정도, 몇 년 전에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물포럼으로 물포럼 국제대회 때 와가지고 한번 정상회담을 했고 최근에 한번 왔었죠. 그 다음에 한국,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은 정상회담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좀 경제적인 부분에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적인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비즈니스적인 비즈니스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보기 위해서 좀 경제 관계 위주로 좀 보죠. 1990년대 대우그룹이 우즈베키스탄이 대우우즈라 그랬죠. 회사 이름이 넥센을 이렇게 거기서 많이 생산하게 되었죠. 또 다마스 작은 봉고차였죠. 자동차 공장이 건설해서 한국 이미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이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이죠. 3,400만 명이고 우즈베키스탄의 5번째 교육 상대국이 한국입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상대국이죠. 우즈베키스탄 내에 이제 건설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한국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수입이 전체 5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등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주로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투자 분야는 제조업이 61%입니다. 부동산이 7.8% 정도 됩니다. 제조업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유망 비즈니스로 한다면 제조업, 농업, IT 분야, 관광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제조업에 대해서 지금 우즈베키스탄 한국과 굉장히 이제 협력을 새로운 대통령이 굉장히 협력을 이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좋을 때이거든요.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준 건 타시켄트 사진이죠. 다음번 사진은 이제 부하라, 역사적인 어떤 문화 도시입니다. 옛날 이제 부하락 한국의 수도였고요. 사마르칸트, 레기스탄 광장. 그래서 참 이 우즈베키스탄 특히 관광 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이 관광업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좀 이런 농업이라든지 IT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제조업이라든지 관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진출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입니다. 중아시아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입니다. 한반도 12배 있죠. 인구는 약 1,800만 명이니까 땅이 굉장히 넓죠. 한국 카자흐스탄 교역액이 2019년 기준으로 42억 달러입니다. 양국 분야별 협력 분야는 제조업, 특히 농기계, 농업 현대화, 그다음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의료제약, 헬스케어, IT 산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에 의한 의료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확대되어 있죠. 뭐 제가 있는 그 한양대학교 한양대 병원에도 의료 서비스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유망 비즈니스 한다면 이런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들 굉장히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기능성 헤어 제품들이 있고 저는 뭐 다른 부분보다는 이런 그래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또 자동차 부품, 의료제약, 헬스케어.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분들이 이런 어떤 케어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뷰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유망 비즈니스 특별히 헤어케어 쪽에 이렇게 좀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아스타나. 지금 이제 이름, 대통령 이름을 따서 누르술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 문명화 도시처럼 아주 그 신도시가 특별하죠. 그 다음에 한국과 키르기스탄 관계는 92년 수교 후 국무총리의 이낙연 국무총리 시대에 첫 방문을 했죠. 2019년 7월에 양국 관계 발전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양국 관계 및 협력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양국 분야별 협력 분야는 보건 분야, 관광산업, 코이카 개발 협력 사업 확대, 수력 발전, 캄바라타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정보화 사업 교류가 필요하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 그 문화원에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 굉장히 그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수천 명이 이렇게 배우죠. 한국어 교육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한국학 확산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 내 한국어 전공의 신설 필요하고 한국어반 운영.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진출하면 좋겠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보건 분야나 관광산업,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그러죠.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관계. 제가 이제 타지키스탄 논문이 좀 많이 쓰게 됐고 지금 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타지키스탄에. 중앙아시아의 근데 최빈국이에요. 우리나라와 교육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2010년에 이제 1억 3천만 달러인데 최근에는 2,382달러에 2018년에는 그쳤습니다. 그 양국 협력 추진 방향은 타지키스탄 국내 여건 고려한 ODA 확대, 또 관광 협력, 인적 교류 확대 위에 비슈케크는 이제 키르기스탄의 수도죠. 이 비슈케크를 경유해서 직항을 좀 추진 한번 하자. 한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정부 초청 장학 사업 등 학생 교류 사업 확대와 차세대 교류 활성화. 지난번에 그쪽 장관들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저 손을 꼭 잡고 정말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관광 산업도 자기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광 교류도 하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지금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국이 ODA 확대를 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카라반 행사에 이제 저는 안 갔습니다만 타지키스탄을 우리 외교부에서 가시더라고요. 그 한국 정부가 좀 성공적으로 좀 정부 초청 장학사업 좀 하기를 바라고 최근에 국회의장이 한번 타지키스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르크메스탄 관계에는 영구 중립국 선포를 하고 있는 나라죠. 매우 강력한 개인 숭배가 있고 1인당 GDP를 2023년에 1만 달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천연가스 에너지 자원이 지금 풍부해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투르크메스탄 발전 전략과 유망 진출 분야를 한다면 플랜트 유치 및 투자 참여 가능. 이게 뭐 현대 엔지니어링도 지금 이게 지난번 가니까 현대 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특히 플랜트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 생활 환경 개선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섬유 산업 투자를 좀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우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여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투르크메스탄에 그때 갔을 때 이런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한국의 날, 한국 문화 행사 때 학생들 와가지고 한국 문화를 이렇게 그 행사를 했거든요. 그 맨 오른쪽에는 이제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께서 오셨고, 그 옆에는 이제 국립외교원 교수로 봉직하셨던 고전환 교수님이십니다. 투르크메스탄 이 과거의 어떤 이 그 영웅, 역사적 영웅을 이렇게 저 공원에 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벌써 20분이 되었네요. 대학 시절에 우리가 중아시아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 이제 전공은 다르겠지만 앞으로 혹시 대학원에서 중아시아 지역학 연구를 할 수가 있다. 뭐 한양대학교나 한국외대 이런데 CIS 학과나 러시아 학교 와서 석사 졸업하고 난 뒤에 중앙아시아 진출 관련 기업에 취직할 수가 있다. 국내 그런 업체나 공공기관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진학 이전에 그냥 대학교만 졸업하고 중앙아시아 진출 기업에 여러분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이런 중앙아시아 진출 기업에 취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조업이나 뷰티, 농업, 식료품, IT 관련 비즈니스를 모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공부를 원한다면 박사과정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지역학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포스코 청암재단에 이제 석박사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죠. 그런데 지원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최근 국내에서 중아시아 관련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굉장히 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업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충분히 중앙아시아는 연구하고 진출을 모색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